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이메이션 유메르카의 세간에 원피스에 나오는 아카이누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카이누가 귀칼세가 들어와 귀설대에 들어가게 되고 주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지로 남매와 제이치 이노스케를 살해하는 것까지 전개를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한열차 임무에 나서게 된 아카이누. 아카이누는 역에 들어서자 지원으로 온 기살대원이라며 한 소년이 마중을 나와 있었죠. 그의 이름은 시나즈가와 게냐, 풍주, 사네미의 동생이었습니다. 게냐는 빨리 주의 자리에 올라가 사네미와 만나 사과를 하기 위해 그리고 사네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12개월에 가까운 혈기의 임무에 자진해서 나가고 있었고 주를 도와 12개월을 해치워도 승진하는 데 꽤나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한열차에 오게 된 거였죠. 아카이누는 혼자서도 충분히 혈기들을 소탕할 수 있었지만 잔심부름 같은 걸 시킬 수 있는 부하들이 오는 것은 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한열차에 탔고 게냐는 도시락을 아카이누에게 건넸지만 아카이누는 자신은 별로 생각이 없다며 먹지 않았죠. 게냐는 험상궂은 아카이누의 모습에 괜히 주눅이 들며 혼자 도시락을 까먹으며 속으로 오마이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없이 앉아있다가 검표원이 검표를 한 후 잠에 들게 되었는데 게냐는 꿈에서 어린 시절 형 사느미와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고 행복에 젖어 있었죠. 그러다가 엄마가 더운데 수박이나 먹으라며 불렀고 너무나도 맛있게 수박을 먹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위화감이 들긴 했지만 엄마와 형과 다른 동생들과 행복한 모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카이누 역시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마그마 주먹으로 검을 끄고 해적들을 전부 불태워 죽이며 그들에게 공포에 당하게 되는 자신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것에 뿌듯해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다가와 아카이누의 팔에 밧줄을 묶고 정신의 핵을 파괴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카이누의 몸에 밧줄은 어쩐지 감자마자 타버렸고 아카이누는 눈을 떴습니다. 뛰어난 감각으로 꿈이라는 걸 곧바로 파악했고 스스로의 정신력으로 꿈에서 일어난 것이었죠. 아카이누는 일어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거 확인하자 내 녀석들의 짓이냐며 한 아이의 목을 한 손으로 졸랐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은 겁에 질려 저희는 그저 좋은 꿈을 꾸기 위해 혈기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했죠. 그러자 아카이누는 그자가 혈기인 것을 알면서도 시키는 대로 따랐다는 것은 한패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주먹을 휘둘러 아이들을 때렸고 마그마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즉사하지 않았지만 최소 뼈 몇 군데 정도는 부러질 정도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혈기가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고 아무리 찾아봐도 혈기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죠. 그때 열차의 내부에 어떤 촉수가 생기기 시작했고 마치 열차가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게냐도 깨어나 촉수들로부터 승객들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아카이누는 그대로 앞으로 돌진해 열차의 맨 앞칸을 마그마로 녹이면서 나아갔고 열차 밖으로 나가 맨 앞칸을 마그마로 녹여 더 이상 열차가 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열차가 멈추자 아카이누는 높이 점프를 해서 열차를 한눈에 보게 되었고 첫 칸부터 끝칸까지 하나의 괴물처럼 변해있는 걸 보자 한 방에 전부 태워 죽여버리기 위해 정권을 날렸죠. 앞칸부터 엄청난 용암의 불길에 휩쓸며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끝칸까지 녹아버린 데에는 몇 초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형체가 사라져버린 무한열차.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승객들 역시 전부 아카이누의 공격에 희생이 되고 말았죠. 그때 헉헉거리면서 이게 무슨 이라는 소리가 들렸고 옆을 보니 게냐는 그 공격을 본능적으로 피해 옆으로 튀어나가 마그마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혈기가 12개월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죽여버린 아카이누. 게냐는 사실상 혈기 대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굉장히 조급함이 느껴졌죠. 그때 엄청난 기회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사행사 아카자가 두둥 등장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거대한 키를 가진 아카이누를 보고 오늘은 제법 신명나게 싸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후 우선 약해 보이는 게냐부터 처치를 한 뒤 아카이누와 싸우려고 했죠. 게냐를 보자마자 뛰어들어 공격을 날렸고 게냐는 가까스로 그 공격을 막긴 했지만 양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아카이누는 이놈은 눈알에 표식이 있는 거 보니 상현의 혈기로구나 라고 인상을 찌푸렸죠. 아카야는 이놈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곧 죽을 녀석에게 알려줄 이름 따위 없다며 강력한 포스를 내뿜었습니다. 그때 아카자가 어디 그런 말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나 볼까?
라는 말하며 순식간에 아카이누에게 접근해 주먹으로 복부를 쳤고 아카의 주먹은 아카이누의 복부를 관통했죠. 뭐야 방어조차 못하는 건가? 이대로 끝이군 이라고 말한 아카자. 그런데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고 팔을 빼보니 자신의 팔에 엄청나게 뜨거운 용암이 묻어 전부 타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마그마가 더욱 엉겨붙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팔을 통째로 뜯은 뒤 던졌고 팔은 곧바로 재생을 했죠. 아카자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게냐가 뛰어와 아카자에게 주먹을 날려 아카자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아카이누는 게냐의 모습을 보고 꽤나 놀랐는데 분명 아까 아카자의 공격에 양팔이 부러진 상태였는데 멀쩡히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고 게냐의 모습은 마치 혈기와도 비슷해 보였죠. 게냐는 쓰러져 있다가 아카자가 자신의 팔을 뜯어 던지자 상현의 혈기와의 싸움에서 자신이 성과를 내면 주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카자의 팔을 뜯어먹고 혈기의 힘을 얻은 거였습니다. 게냐는 특이 체질을 가진 자라 호흡을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혈기의 몸을 뜯어먹어 혈기의 힘으로 싸우는 귀살대원이었죠. 그때 아카자는 요즘 귀살대원 녀석들은 검을 안 쓰고 이상한 능력만 가졌군 이라고 하며 일단 제일 위험해 보이는 저 키 큰 녀석부터 처리를 해야겠다며 파괴살 낮춤을 시연 후 자신의 회피율과 명중률을 끌어올린 뒤 멀리서부터 통합으로 난타를 하는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광을 날렸습니다. 엄청난 포합들이 날아와 아카이누의 몸을 때리기 시작했고 직접 주먹이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카자의 팔이 마그마에 녹지도 않았죠. 이대로 계속 공격하다 보면 저 녀석도 인간인지라 죽겠지? 라는 생각을 한 아카자. 하지만 아카이누는 그대로 그 공격들을 전부 맞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했고 주먹을 마그마로 바꾼 뒤 대분할을 시전했습니다. 아카자는 그 공격을 피하려고 몸을 움직였고 거대한 용암 덩어리는 아카자의 옆 밑에 떨어졌지만 그 주변에 용암이 터지며 폭발했고 마그마 파편이 아카자의 온몸을 덮치게 되었죠. 아카자는 아까처럼 마그마가 묻은 부분을 뜯어내고 재생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몸 전체에 용암이 묻어 뜯어낼 수가 없었고 점점 온몸이 타들어가며 엄청난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이누는 저벅저벅거려와 상현의 혈기도 별거 아닌 쓰레기로군 이라고 하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아카자의 머리를 잡고 온몸에 마그마를 흘러내리게 했고 아카자는 그대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녹아버리게 되었죠. 아카이누는 아카자가 사라지자 게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게냐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며 내 눈이 틀린 게 아니라면 내 녀석은 분명히 혈기의 힘을 썼던 것 같은데 맞나? 라고 했고 게냐는 자신이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임무를 수행하다 이런 오해가 있었고 그때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교매를 설득해 귀살대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고 그의 제자로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아카이누는 이미 게냐의 말을 들어줄 의향이 없어 보였고 혈기는 어떤 녀석이든 간에 죽인다라고 하며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의 호흡이 날아와 아카이누의 주먹을 칼로 막아 멈추게 했는데 그는 풍주 사내미였고 사내미의 칼은 마그마로 인해 전부 녹아버렸죠. 아카이누는 네가 여긴 웬일이냐 그리고 왜 나를 막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미는 게냐에게 당장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에게 저 녀석은 내 동생인데 제발 봐주면 안 되냐고 애원을 했죠. 그러자 아카이누는 혈기를 누구보다 싫어하는 녀석이 바로 네 녀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혈기를 두둔하는 거지? 라고 했고 사내미는 나는 혈기를 싫어하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귀살대에 들어온 거며 혈기와 싸웠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이 혈기의 힘을 사용할 줄은 자신도 전혀 몰랐다고 했죠. 아카이누는 어쨌든 혈기를 말살시키려면 예외는 없다. 비켜라. 더 이상 나를 막아서겠다면 내 녀석도 적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게냐는 사내미에게 형 내가 다 설명할게. 나는 형을 만나 예전 그 일을 사과하기 위해 귀살대원이 되었고 주가 되어 형에게 인정받고 사과하기 위해 이런 힘이라도 키웠던 거야 라고 울면서 말했죠. 사내미는 다 필요 없고 어서 도망가 라고 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대로 주먹을 마그마로 만든 뒤 게냐에게 뛰어갔고 주먹을 꽂았죠. 하지만 아카이누의 주먹을 맞은 건 바로 사내미. 사내미는 제가 아카이누의 주먹으로 뚫린 채 게냐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 너만은 혈기와 관여되지 않고 평범하게 살기 바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빨리 너를 찾아갈 걸 그랬군 이라고 했습니다. 게냐는 사내미를 보면서 절규를 했고 그 순간 멀리서 쇠사슬이 날아와 게냐의 몸을 감고 당겨 그곳에서 끌어냈죠. 사내미는 죽어가며 제발 내 동생만은 건들지마 라고 했고 아카이누는 다른 혈기가 된 이도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그 녀석들은 죽여도 되고 네 동생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건가? 그게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하나? 라고 물었고 사내미는 난 정의 같은 건 몰라. 그저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길 원한 것 뿐이다 라고 했죠. 그러자 아카이누는 너무나도 무른 녀석이군. 그런 마인드로는 세상에 있는 악을 뿌리 뽑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내미는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당신의 정의는 내가 볼 땐 악 그 자체야 라고 하며 눈을 감았죠.
그 시점 울며불며 왜 나를 데려왔냐며 차라리 형과 함께 죽겠다고 말하는 케냐. 암주 교메이가 케냐를 들쳐매고 엄청나게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 자신의 제자로 있던 케냐가 자신이 어딜 다녀온 사이에 무한열차 임무에 나가 성과를 쌓고 오겠다는 쪽지를 남겨두고 사라져 있었고, 가끔씩 이런 일이 없진 않았기에 별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혈기의 힘을 사용한다는 걸 아카이누가 알게 되면 골치 아파지겠다는 생각에 무한열차에 함께 가는 귀살대원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에 까마귀를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아카이누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황급하게 사네미를 불렀습니다. 사네미와 게냐의 관계를 알고 있던 교메이는 사네미에게 얼른 게냐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했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게냐는 호흡을 쓰지 못하고 혈기의 몸을 먹어 힘을 키우는 특이 체질인데, 아카이누와 함께 임무를 하다가 그 힘을 잃게 되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 전까지 게냐의 존재를 무시하고 게냐를 만나주지도 않았던 사네미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무한열차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던 것이었죠. 교메이는 그렇게 게냐를 들쳐매고 계속해서 뛰었고, 너의 형의 바람대로 이제 귀살대를 떠나 너만의 평범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게냐는 어떻게 자신 때문에 대신 죽은 형을 두고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겠냐고 울부짖었고, 교메이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너를 지키기 위해 쓴 방법이었으니 사네미를 위해서라면 넌 꼭 살아야 한다고 설득을 했죠. 그렇게 게냐는 귀살대를 떠나 먼 곳으로 잠적을 했고, 귀살대는 상현삼의 거물급 혈기를 퇴치했다는 것에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통주 사네미가 죽어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교메이는 귀살대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사네미는 상현의 혈기와 싸우다가 전사한 것으로 표명하려고 했지만, 아카이누는 혈기로 옹호했기에 내 손으로 죽였다고 말해버린 바람에 귀살대 주들의 사기는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었죠. 그때 랭고 쿄조로는 아무리 규율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동료를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아카이누의 앞에 나섰고, 분위기는 엄청나게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지? 규율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규율도 지키지 않은 주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고, 쿄조로는 엄청난 분노가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음주우지 탱겐이 규율을 말리며 우리끼리의 싸움은 이쯤으로 하고 일단 우리의 목적은 혈기 말살이니만큼 어서 다음 임무나 가자 라고 말하며 지금 상현의 혈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으니 아카이누 형씨는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자고 했죠. 그러자 아카이누는 어서 그곳을 안내하라고 했고, 많은 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저번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꽤나 참혹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아카이누는 강경한 원칙주의자이기에 다소 복잡한 사연을 지닌 귀살대 인물들에겐 엄청난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먼치킨 능력을 가진 아카이누를 혈기와의 갈등보다 오히려 아군인 귀살대와의 갈등 요소를 넣어 전개를 해왔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